안녕하세요. 신통일 한국 청주 안동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남북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이 만나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에는 어떠한 절차도,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방법도 필요치 않습니다.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뿐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이 문장 하나로 남북 통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형제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남북 통일은 국가의 통일이 아닙니다. 헤어졌던 가족과의 만남입니다. 체제, 이념, 비용, 조건을 넘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입니다. 이 사진은 총재님의 지시에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청년 학생들을 모아서 모스크바에서 세미나를 한 사진입니다. 3차례 하셨습니다.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알아보겠느냐?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못 알아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남북 통일이 중요한 이유는 부모를 찾기 위함입니다. 총재님 양이분께서는 북한에 가셔서 하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노동신문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총재님께서 하신 연설문이죠. 과연 사랑은 무엇일까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투입했기 때문에 부모인 것입니다. 누가 진짜 부모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분단이 곧 한 세기인데 아무도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건 아닐까? 혹시 다시 싸우려고 하지 않을까? 여기서 성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효진 형제의 극적 만남의 스토리입니다. 성서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과연 남북통일도 극적으로 가능할까요? 야곱의 환고형 여정과 리더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한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나는 돌아갈 것이다. 동생 야곱은 21년 고생으로 큰 재산을 획득했습니다. 형 에서는 죽일 듯이 미워하면서 21년간 칼을 갈았죠. 이놈, 만나기만 해라. 이런 상황에서 돌아간다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며 그의 뜻은 고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먼저 설득을 했습니다. 당신이 뜻이 그러하다면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부인과 가족이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란 땅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몰래 도주를 했습니다. 몰래
고향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떠한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도 대단했고 가족도 대단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사도 안 하고 가는 딸이 되었으니 말이죠. 야곱은 존경하며 따랐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존경하며 따랐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화합과 공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변의 환송을 받았습니다. 출발은 몰래 했지만 7일 후에 외삼촌이 그의 뜻을 알고 오려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같이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대가족이 직면했던 기막힌 출발 사건은 결코 환송을 받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은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입니다. 야곱이 온다고 하니 우리도 출정해야 한다. 형 에서는 야곱의 출정 소식을 듣고 죽이기 위해 400명의 무리로 출정을 했습니다. 21년 만에 만나는 형이 어떻게 장정을 400명을 데리고 나옵니까? 반드시 죽이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죽이려는 자와 화해하려는 자의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지혜가,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야곱은 매우 현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단계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재산을 순차적으로 공유하면서 두 패로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패로 나누어서 한 패는 앞에 보내고 한 무리는 앞에 보내고 한 무리는 뒤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기가 서서 만약에 앞에 가는 무리를 400명을 데리고 나온 에서가 때려 죽이면 뒤에 가는 무리는 대항하지 말고 광야로 도망가라. 그렇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순차적으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관찰하였습니다.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그리고 또 다음 단계로 물질이 아닌 마음을 공유했습니다. 물질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재산의 공유는 야곱의 진심을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에서는 점차적으로 마음이 풀렸습니다. 물질 공세는 사실 마음의 전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심경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찰했습니다. 인간의 본심은 선하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변하기를 바라는 야곱의 간절한 마음, 심경 변화를 위한 대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변화를 관찰하고 대응했습니다. 횡포성에 대응해야 되겠죠. 싸우려는 상대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칠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갈림길에서 야곱은 이도저도 아닌 적당한 마음으로, 마음씨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품어야 했습니다. 1.1획도 거짓이 없는 절대적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고된 인내였죠. 사실은 나 자신의 싸움입니다. 21년 노예 생활로 얻은 재물을 공유하면서 주면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복귀의 길입니다. 가족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 매일매일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어디가 끝인가? 어디가 끝인가?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내일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오늘 밤에 천사와의 씨름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사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환도뼈를 다쳐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환도뼈를 다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어가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하면서 왜 이런 시련이 발생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요?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에서를 향해서 한 번 절을 하면서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절을 하면서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7번을 절을 했습니다. 온전한 몸도 아닌데 엎드렸다 일어났다 했겠죠. 이 쩔뚝거리며 절을 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죠. 에서가. 그래서 그 순간 에서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솟구친 에서입니다. 모든 과거를 잊어버린 에서가 되었습니다. 내 동생아, 내 동생아,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드디어 반전의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재산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에서가 원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이 권유를 해서 받았습니다만 에서와 야곱은 그 후 잘 살았죠. 너의 재산은 필요 없다. 내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환고형 노정은 문선명 한학사 총재님의 노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북 대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야곱이 갔던 길, 문선명 한학사 총재님이 양이분이 본보기로 가셨고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민족과 국가적 차원에서 야곱처럼 총재님 양이분처럼 승리해야 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과제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성공 가능성입니다. 이루려고 하는 결심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교훈입니다. 남북통일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도층의, 사회 지도층의 통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제 도출은 사회 지도층의 결단이죠. 두 번째입니다.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교훈은 평소대로 지도자를 믿고 추종해야 합니다. 남북통일에 적용해 볼 때 사회 저변까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국론통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인의 환송을 받아야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환송을 얻어냈습니다. 야곱은 남북통일에 적용해 볼 때에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공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생명의 위협. 조금 더 글씨가 컸으면 좋겠어요. 안 보여. 생명의 위협. 작은 악은 끝까지 저항한다. 이 교훈입니다. 남북통일에 적용해 볼 때 북한의 위협에 의원에게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심정적 교류 1. 단계별 협력 계획입니다. 6번째입니다. 야곱의 고민은 공유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어떻게 물질을 줄 것이냐죠. 자, 교훈은 물질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심정적 교류의 사업을 우리가 남북통일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심정적 교류의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입니다. 과제 도출은 심정적 교류 계획입니다. 7번째입니다. 심경 변화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교훈은 변화의 모습을 관찰하고 대응해야 한다. 남북통일에 적용해 보았을 때 사회주의의 때를 벗겨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과제 도출은 단계별 평가 계획입니다. 8번째입니다. 위협의 발생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야곱의 고민이죠. 자, 교훈은 돌발적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입니다. 남북통일에 적용해 보면 북한 핵무기를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과제 도출은 동북아 안보 동맹입니다. 9번째입니다. 야곱의 고민은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교훈은 인내로서 고된 과정을 감당해내야 한다입니다. 남북통일에 적용해 볼 때 사회 지도층이 상황 적합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과제 도출은 대한민국 국민교육입니다. 10번째입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죠. 야곱에게. 자, 교훈은 큰 시련에도 역경으로 대처해야 한다. 남북통일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불행한 사건에 연연하지 않는다입니다. 과제 도출은 대한민국의 상황 관리죠. 11번째입니다. 마지막 순간. 교훈은 낮은 자세로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 남북통일에 적용해 볼 때 다친 마음은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열린다. 한 번 열린다입니다. 과제 도출은 대한민국의 상황 관리. 12번째입니다. 재산 분할입니다. 악은 물질을 원하지 않는다. 남북통일에 적용해 볼 때 북한은 스스로 경제 개발을 원할 수도 있다입니다. 과제 도출은 북한 주도 개발 계획이 필요합니다. 네, 신통일 한국의 비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자권 복귀입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평양은 아시아에 유일하게 기독교가 대부흥을 일으킨 지역입니다. 평양에 그 당시에 전도된 청년들이 목사가 되어서 남하하여 대형 교회를 지금 세웠습니다. 참부모님 고향이 정주와 안주이시니 참부모님께서도 남하하셨습니다. 민족적으로 장자권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의미입니다. 야곱이 하란 땅 외삼촌 집에서 21년간 노력한 것으로 재산을 획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70여 년간 경제적 축복을 받아서 세계가 인정하는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어떤 비전이 있는가? 어떤 나라를 지향해야 하는가? 어떻게 국민을 한마음으로 묶어야 하는가? 이제에서 북한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고민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의 의미입니다. 꺼졌습니다. 네. 북한은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야곱은 에서의
포악성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야곱의 고민이 대한민국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의연하고 단호하면서도 현명하고 또한 절대적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분열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진보와 보수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극심한 소모전을 벌이면서 서로 양보가 절대 없습니다. 남북통일은 헌법에 나와 있는 민족의 과업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론 통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랑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위해주는 사랑의 마음이 들불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것인가? 이념을 극복하는 위하는 사랑, 나누고자 하는 마음, 위해주는 마음이 생각보다 앞서야 합니다. 사랑이 사라진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낮은 곳을 찾아가는 지도층의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변 국가의 협력입니다. 통큰 화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제공조를 통한 통일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유진영이 하나 되면 공산진영은 굴복합니다.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화해처럼 말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전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미래의 주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꿈꾸고 준비하는 자가 세상을 주도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미래의 주역이 아닐까요?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준비하는 사람들, 선구자는 당대에 배척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몰래 출발했습니다. 남북통일은 참 사랑으로, 사랑의 정도, 그리운 고향, 효정의 의미, 같이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남북통일은 어디까지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위하고 희생하는 참사랑 정신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평화경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에서에게 절반을 떼어줄 각오를 하였습니다. 사랑은 인내의 과정입니다. 사랑은 주고 잊어버리며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실천에는 우여곡절, 시련과 사건이 많습니다. 같이 살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복귀가 아니라 정착하기 위해서 대이동을 하였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이 고향이죠. 남북통일은 고향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같이 살기 위해 환고용하는 것입니다. 효정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의 마음. 부모님이 바라고 부모님이 계신 곳. 부모는 불쌍한 자녀 생각에 편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정치 협상이나 경제 교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해서만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한학자 총재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갑시다. 통일은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에서 출발합니다. 피스로드, 남북통일 국민연합, 싱크탱크, 희망전진대회, 평화포럼 모두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가야 할 길이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남한이 북한을 완전히 위할 때 북한은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불효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은 주먹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가슴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힘입니다.
북한에 쌀을 주고 비료를 주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남한이 북한을 위할 때만 북한도 마음을 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총재님 말씀을 우리는 실천 궁행하여 신통일 한국에서 신통일 세계로 도약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